예, 안녕하세요. 오늘 IT TMI에 우리 신승윤 기자 나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승윤 기자입니다. 아, 네. 오늘 신승윤 기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나요? 저 오늘 일본 스마트 스토어 이제 베타 서비스 해가지고 네네. 그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그 스마트 스토어인가요? 네, 네. 맞아요. 네, 이 판매자들한테 간단하게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맞습니다. 네. 아, 이거 직접 만들어 봤다는 거죠? 일본에 아.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다? 저는 국내외 다 만들어봤고 오, 뭔가 이 여유가 나온다. 여유가. 그 잘 안 네. 돼 봤기 때문에 망한 자의 여유. 네. 만드는 건 망해보면- 쉬워, 파는 게 아. 어렵지. 네, 거의 진리네요. 뭐 판매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에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네, 새로 생겼는데 그걸 네, 해봤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본의 그 스마트 스토어는 누가 하는 건가요? 지금 그 일본 라인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네. 라인은 잘 알다시피 이제 지홀딩스 그 야후와 네, 라인이 네. 이제 네, 둘이 네. 통합하면서 경영 네, 통합하면서 지홀딩스라는 걸 만들었죠. 네, 네. 그 지홀딩스의 산하인 그 라인에서 네. 스마트 스토어를 서비스를 한다. 네,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네이버에 있는 것과 같은 거다. 네, 같다고 저는 보고 네. 왜 같을 수밖에 없냐면 이제 지홀딩스 자체 그 위에 그 네. 구조상 네이버랑 이제 소뱅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가 가져와서 예.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스마트 스토어의 일본 진출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아주 네. 호탕하게 딱 정리를 내려주네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네. 그냥 템플릿이 똑같습니다. 아, 네, 양쪽 다 만들어 완전히 봤는데. 똑같고, 네, 아. 완전히 똑같고 아직 뭐 이제 결제나 이런 부분들은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네. 일본 서비스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음. 그것도 무조건 계획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럼 우리나라가 그 네이버가 네,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비결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일본 이 이커머스 시장을 어떤 스마트 스토어가 폭격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일본은 사실은 이 아마존이랑 라쿠텐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 이커머스 시장 자체는. 그런데 어쨌든 이 A 홀딩스와 G 홀딩스 되게 홀딩스하네요. 네, 그 홀딩스들이 네네. 그 포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야후 재팬이라는 네, 일본 네. 제일의 포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제 포털 검색을 커머스로 연결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시장을 한번 뭐 재편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야후 재팬에 연결을 해서 이제 그 아마존과 라쿠텐에 한번 비벼보나 뭐 요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네. 이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은 아마존과 라쿠텐이 양분하고 있는 시장인데 네, 네, 이 야후와 라인이 경영을 통합한 이 지홀딩스가 네, 나도 좀 이커머스 해볼래 네, 네, 라고 생각해서 어떤 비장의 무기로 내놓은 것이 스마트 스토어를 한국에 있는 걸 가져가서 일본에 내놓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한국에서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이루어낸 역량이나 또 성공 그게 있으니까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기존의 그 이 야후 재팬과 라인이 네네. 완전히 뭐 커머스에서 뒤처졌던 건 절대 아니고 네. 이제 야후 쇼핑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본의 무신사라고 불리는 조조타운도 네네네. 또 야후가 인수해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또 뭐 라인도 아예 또 그 라인 그 쇼핑 자체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역량들을 한데 모으면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각각의 역량들을 조합을 해서 기존의 강자와 네.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화법으로 대결을 해서는 뭐 이제 그 승부가 안 난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고. 기존의 생각합니다. 합법이라는 거는 우리 그 오픈마켓이나 이런 그 이커머스 플랫폼에 그 판매자들을 입점시키는 브랜드나 네.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모델이었던 거죠. 그 아마존이랑 라쿠텐이 이 검색 포털 야후와 별개로 어쨌든 본인들만의 그 방금 말씀하신 오픈마켓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그 화법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포털과 그다음에 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결제를 가지고 있어요. 야후랑 라인은 뭐 이제 페이페이나 이 라인페이 같이 일본이 결제 부분에 이제 전자화가 사실 되게 약하잖아요. 일본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잘 안 이렇게 막 되죠. 네, 거의 뭐 맥도날드도 동전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페이페이나 라인페이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그런 결제 부분들 되게 원활하게 만들어 준 게 있고 네네. 그거를 스마트 스토어와 연결을 함과 동시에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결정적인 것은 이제 국내 셀러들이 일본에 진출하기 매우 쉬워질 수가 있겠죠 또. 네, 같은 환경과 결제와 그다음에 물류도 또 구축을 하고 있을 것이고 분명히. 네, 그게 네네.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물류가. 네, 네, 그쵸? 네. 그래서 이미 조조타운이 풀필먼트를 그 일본의 그 야마토 그 네. 물류 회사랑 연결을 해가지고 풀필먼트는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네이버도 또 파트너가 CJ가 있잖아요. 네. 근데 CJ도 글로벌 물류망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본에서 좀 잘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네, 네. 다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일본 그 스마트 스토어가 어떤 일본 시장을 폭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폭격. 등. 일단 그 제가 또 일본에 특파원이 있거든요. 네. 본인의 특파원. 네, 네. 아, 제 되게 친한 친구가 네, 네. 일본 왕래도 하고 일본에서 또 오래 살고 하는데 네, 네. 그 친구가 최근에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이태원 클라스가 네. 일본을 완전히 막 들었다 놨다 아, 드라마. 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다. 네, 잘 모르고 있다. 그 드라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네, 네. 네. 여기서 이태원 클래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한류 붐이 다시 한번 빵 일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련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못 왔잖아요. 그래서 모른다. 예, 사실은 이태원이 젠트리피케이션 이후에 네. 다시 한번 중흥기를 일본인 관광객을 통해서 맞이할 수 맞을 있었고 있었는데. 또 이 제 윤사마. 네. 미안해요. 너무 선배. 박서준 사마, 그래서 준사마. 네, 네, 그와 준사마. 동시에 이제 네. 한국 그 또 이태원 클라스가 음식이랑 음식점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들, 그다음에 거기 나온 패션, 헤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고 또 항상 이 그 네이버가 이 대한민국의 그 동대문 중심의 패션을 또 어떻게 일본에 수출할 수 있을까, 진출시킬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온 것들이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내 셀러들이 이제 그런 한류도 없고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국내에서의 성공한 그 노하우를 또 일본에 적용시킨 그 솔루션까지 없는다면 뭐 또 새로운 판로 개척 또 뭐 아예 이 그 제품 자체를 갖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기존의 아마존이나 라쿠텐이랑 같은 제품을 가지고 뭐 가격 경쟁을 한다던가 플랫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이 독자적인 상품들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그림은 달라질 수 있다. 폭격을 할 수 있을지는 뭐 제가 뭐 선구안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성공 비결은 네이버라는 그 검색 점유율이 네, 70% 네. 달하는 특히 그렇죠. 쇼핑 검색에 엄청난 그 비중을 잘 차지하고 있는 네. 그 비빌 언덕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일본에서 그 야후는 네. 그 우리나라 네이버만큼 파워 있는 플랫폼은 아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강한 파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포털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포털이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쇼핑으로 연결을 할 수만 있다면 좀 이야기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플랫폼들은 어쨌든 쇼핑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포털 자체는 이제 쇼핑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검색과 정보를 찾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서 네, 쇼핑이 그쵸. 발생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라쿠텐의 상품이 올라간 건 네이버 야후 재팬에서 검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럼 상품을 늘려줘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 뭐 자사몰들 각자 다 만들 수 없으니까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를 쉽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검색에 그쵸. 노출시켜주는 네, 네. 그런 것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본 스마트 스토어도 지금 베타기도 하고 초창기긴 하지만
이 좀 유명한 브랜드들을 네네. 스마트 스토어에 많이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심 선배 이야기하신 그 차원의 그러니까 기존 브랜드들도 포털에 검색했을 때 우리 브랜드가 쇼핑으로 노출되고, 이어진다라는 그쵸. 건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네이버가 한국에서 성공한 비결이라 생각하거든요. 콘텐츠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검색 기술로 좋은 콘텐츠를 찾아내는 게 원래 검색 엔진의 이제 전략이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좋은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지식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검색할 억지로 내용을 만들어주는 아, 거예요. 네. 블로그 이런 걸로 그쵸, 네. 그쵸. 검색할 내용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쇼핑도 마찬가지. 쇼핑 DB를 막 써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 아마존이나 뭐 할 리가 라쿠텐 없으니까. 애들이 네이버 좋은 일 야후 재팬 좋은 일 시켜줄 일이 없으니까. 그냥 네이버랑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꾸 네이버라고 말이 나와. 그러니까 네, 아마 네, 이런 네. 걸로 이렇게 콘텐츠를 쇼핑 콘텐츠를 만들어줘서 그게 상품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죠. 사실은 일반인들도 살 때가 아니라면 야후재팬에 들어갈 일이 훨씬 많을 텐데 네, 네. 내가 뭐 필요한 거 정보 검색했다가 상품이 자꾸 노출되면 뭐 당연히 거기서 구매하는 빈도 늘어날 것이고요. 네. 국내 전략이랑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네네. 이제 또 결정적인 그 어떤 폭격의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은 또 이제 이 라인의 존재인데, 네, 아, 네, 이 라인이 일본에서 또 국민 메신저, 그쵸. 네,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 카카오톡이 네. 갖는 지위와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라인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직접 연결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스마트 스토어 계정 자체를 만들 때 제 라인을 가지고 개인 인증을 하더라고요. 그 인증 과정을 거치니까 제 라인과 제 스토어가 그대로 연결이 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네네. 이제 그 판매자 셀러 입장에서 네네. 라인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제 스토어 운영, 관리, CS도 처리할 수 있고 네네. 고객 입장에서도 지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하듯이 네네. 라인으로 셀러에게 또 문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판매 촉진, 네네. 판촉이나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또 이 메신저 앱이 역할을 톡톡히 하잖아요. 이제 카카오톡이 선물하기나 지금은 뭐 쇼핑 탭이나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 안에서 또 쇼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라인도 그렇게 이미 구축을 하고 있고 이미 공개한 자료에서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 자체를 라인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봤을 때 굉장히 유기적이고 기민하게 좀 연결이 돼서 야후와 스마트 스토어와 라인의 어떤 세 가지 조합 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포털 그다음에 이제 셀러를 위한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접점도 만들고 여기서 야후 재팬이 검색 점유율이 높지가 않다는 게 이 전략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검색은 구글에서 하거든. 일본 네, 사람들은. 구글 진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우리나라 네이버 검색과 다른 그러니까 야후에서 검색하는 사람은 비중이 얼마 안 돼요. 뭐 20% 뭐 이 그 정도밖에. 야후재팬은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 포탈이라고 하는데 네. 그 포탈은 정보를 소비하는 포탈이지 네. 검색하는 포탈이 아닌 거예요. 그럼 또 접근법이 조금 달라지긴 해야겠네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조금 그 네이버의 네네. 접근법과는 좀 다를 수 있죠. 네. 네이버는 뭐 가격 비교 이런 그렇죠. 것도 중요한 전략인데 네, 네. 근데 검색이 돼야 그 가격도 그렇죠, 비교하는 그렇죠. 거지. 그런 부분들을 좀 라인이 충분히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그런 부족함을 라인이 보완제로 네. 이렇게 넣는다. 네네. 그 느낌이 이 카카오톡이 국내에서 이 카카오 커머스가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네네. 하나의 독자적인 이 커머스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네이버가 국내에서 얼마나 똑같이 하고 싶었겠어요, 사실. 라인 좀 근데 쟀어야지 되는데. 라인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으니까. 그쵸, 맞아, 근데 맞아. 그 꿈을 이제 일본에서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 부분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카카오와 같이 비슷하게. 네, 카카오가 국내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커머스를 네네. 하는 그 전략과 상당 부분 비슷할 거라고 느껴지고 제가 몇 가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라인 선물하기 막 이런 거. 그런 느낌을 벌써 좀 봤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메신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일본에서 스마트 스토어가 성공하면 우리나라 판매자들도 네. 손쉽게 그쵸. 뭐 이렇게 통합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나 이런 게 네. 판매나 이런 게. 거기다가 또 이제 네이버가 그 풀피먼트 연합군을 애초에 국내에서도 구축을 해놨잖아요. 네네. 거기서 쌓이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음. 일본 내에서의 물류와 풀피먼트와 그다음에
또 네이버페이 굉장히 성공적인 네. 이 그 결제 플랫폼인데 그 기술도 같이 접목을 한다고 하면 뭐 그냥 국내 네네.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 올려서 판매하듯이 일본에도 그런 식으로 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이태원 클래스 관련 뭐를 만들어야겠네요. 지금 특파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물어봐서 아직도 빨리, 예. 그 밈들이 남아 있는가. 소비가 되고 있는지 네네. 박서준 가발 이런 거 해야 되나요? 그게 그래서 유튜브나 하필. 찾아보니까 네. 그 이태원 클래스 관련된 패러디나 네. 뭐 관련된 이런 컨텐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음. 저도 그 좀 시점에 놀랐어요. 그 사랑의 불시착하고 이태원 클래스가 일본에서 아, 대박이 네네. 났어요. 불시착도 동시에. 참 대박이 네. 났다고 들었어요. 사랑의 동시에. 불시착.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둘 다 안 봤는데. 아 저도 둘 다 본 제가 볼 때 재밌습니다. 이태원 클래스 만화로 봤거든요, 웹툰으로. 아 저도 네. 만화로 웹툰도 봤어요. 봤습니다. 아, 난 다 본 거야. 아. 선배님. 나 한가한가 봐. 아 예, 알겠습니다. 재밌네. 우리 오늘 영상에는 자료 화면도 좀 쓸 수 있겠어요? 그 편집하기 힘들어. 네. 그런 얘기 하지 마. 알겠습니다. 승현 기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 네. 조만간 저기 뭐야 그 특파원한테 또 정보를 들어갖고 아, 와서 알겠습니다. 또 얘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음. 또 스토어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만약에 판매가 일어났다면 뭐 어떻게 뭐 진행이 됐는지 네네. 그런 것들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이 팔면 술 사.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표정 제가 안 좋은데? 반년 해봤는데 네. 2개 팔았나 아 너무 소소한 거 아니에요? 안 팔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